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마련했는데 후보자들께서는 약간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 다 알고 계시죠? 자, 밸런스 게임의 핵심은 순발력입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는 30초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질문부터 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단 1명과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떠난다면 누구와 떠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자, 김두관 후보부터 돌아가도록 하죠. 김두관 후보님. 윤상현 후보하고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님. 저도 윤상현 후보 생각했는데. 김지수 후보님. 저는 한동훈 후보랑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수 후보는 왜 한동훈 후보 고르셨을까요? 조금 협치를 말하는데 실제 협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건지 조금 말도 잘하시는데 진정성을 조금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한번 진정성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배낭여행 한 달 다니면서. 네,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 정치에서 원하는 게 뭐고 예. 이게 뭐 대선이 전 상관없습니다. 욕심내는 건 괜찮은 건데 네.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뭐냐. 어허. 예,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 네. 민주당과 뭐랑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까지만. 오케이. 자, 김두관 후보님. 윤상현 후보가 이제 친화력이 있어서 만나면 행님이라 하니까 배낭여행을 하면서도 행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형님 대접 미국에서 국제정세 공부를 했으니 그런 아. 또 기동량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분이 유연해서 나중에 여야 협치하는데도 메신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윤상현 후보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윤상현 후보 고르셨어요. 제가 우리 김두관 후보님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딴 사람 어떻게 골라야 되나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니까. 네. 제가 인천에 계신 우리 윤상현 후보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조금은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다른 3명의 후보는 대화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밸런스 퀴즈 넘어가죠. 다음 두 그룹 중 한 그룹을 당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평생 나의 찐팬이 될 10명 대 일반 당원 100명. 누구부터? 김지수 후보님. 10명. 나의 찐팬이 될 평생 될 10명. 10명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저도 찐팬 10명. 찐팬 10명. 이재명 후보님. 저는 일반 당원 100명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죠. 예, 이재명 후보. 일반 당원 100명 고르신 이유는? 네. 우리가 지평을 넓혀야죠. 정치는 그야말로 김두관 후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성이 생명인데 찐팬도 중요한데 결국은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획득하느냐가 중요해서 저는 가능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김두관 후보님. 이재명 후보처럼 찐팬이 많은 분은 100명을 선택해야 되고 나는 지금 찐팬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전략상 찐팬 10명을 선택했고 이 코어를 잘 관리해서 일반 당원들 많이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제 주관적 조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수 후보님.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되게 3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이 많은데 10명이 진짜 찐팬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 10명이 저는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만 너무 많으면은 그 질량이 이렇게 깊지 않아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10명을 모으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3번 질문 넘어가 보죠. 정치인들에겐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골라주십시오. 대선 승리하고 총선 대패하기 대 대선 패배하고 총선 압승하기. 김두관 후보님. 총선 패하고 대선 승리하기. 총선 패하고 대선 승리하기. 그 중에 고르라면. 이재명 후보님. 전 둘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꼭 선택해야 되면 당연히 대선 승리를 해야 됩니다. 대선 승리하고 총선 너무 패배하기. 똑같아요. 자, 김지수 의원님. 저도 대선입니다. 대선. 아니 지금 잠깐만 다 잘 들으신 거죠? 문제를 네. 총선 대패하기거든요. 그래도 대선 승리 쪽으로 세 분 다. 오케이. 김지수 후보님부터요.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한반도 리스크를 보면서 그리고 위기가 고조되고 미사일과 이런 그 가치 외교라는 명분 아래 지금 좀 위기가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걸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있었으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선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사실 내각제 국가라면 당연히 국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가 우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대통령 권력을 저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가 사실은 대통령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역시 저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총선 지방선거도 다 대통령과 연동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 다 이겼으면 좋지만 굳이 고르라 하니까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에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게임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으로 살기 대 세종대왕으로 살기 골라주십시오. 김두관 후보님. 어려운데요. 그냥 세종대왕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이재명 후보님. 이것도 똑같습니다. 김지수 후보님. 저도 똑같습니다. 진짜. 다 세종대왕으로 살기 고르셨어요. 김지수 후보부터 갈까요 이번엔? 저는 세종대왕님을 되게 존경하고 있는데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의 기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고 이제 언어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세종대왕의 그런 설계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과학기술 강국인데 15세기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한 분이 세종대왕이고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정말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한 분이니까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에 발끝도 따라가기 힘들지만 세종대왕 같은 삶을 따라 배우고 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그러니까 두 분의 역할이 좀 다르죠. 이순신 장군은 군사 안보 영역에 정말 큰 성과를 내신 분이죠. 나라를 지켰죠. 그러나 이 태평성대를 이룬 우리 세종은 이 군사 분야를 포함해서 또 행정이나 정치 영역까지 포괄하는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실 군사 분야도 당연히 큰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순신 같은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다. 이순신이 있어야 될 상황도 그 측면에서 세종의 삶이 훨씬 알겠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밸런스 게임인데 주관식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면 나는 이 음식을 대접하겠다. 골라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님. 비빔밥 대접하고 싶어요. 비빔밥 왠지 여기 설명까지 듣고 갈까요? 전 뭐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좋아하기도 한데 이제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사실 통합 또 화합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통합 화합에 좀 관심 가주시라는 뜻으로 비빔밥 대접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비빔밥 가격 혹시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는 이게 1,800원 가까이 된대요. 평균. 평균적으로 이제 물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 시간당 임금이 1030원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역전이 처음 됐대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아, 비빔밥 비빔밥. 네. 대접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저는 곱창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곱창? 왜 곱창일까요? 윤 대통령께서 술도 좋아하시니까 술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끝과 속이 다른데 좀 이렇게 끝과 속이 같이 국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도 좀 있고 또 곱창의 곱자가 바르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정치를 정말 좀 바르게 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곱창을 권하고 싶습니다. 곱창 골라주셨고요. 김지수 후보님. 저는 냉수와 사과입니다. 예. 왜일까요? 저는 진짜 이 위기를 2030이 지금 얼마나 자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냉수를 드시고 조금 그 상황을 조금 더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시고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과. 네. 여기까지. 세 후보의 재치 있는 답변들 밸런스 게임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